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지연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되어도 성생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지만 정작 이야기를 나눌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면서도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주제, 바로 고령에서의 자위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60세 이상의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도 자위를 해도 되는 건가요? 또는 이게 건강에 나쁜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위행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며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2022년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47%가 월 1회 이상 자위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여러분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 체력 저하, 기저질환 등이 생기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위행위가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내와는 이미 그런 관계가 끝났고 혼자서라도 해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자위행위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자위행위를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는데 자위 후에는 편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오르가즘 후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016년 유럽비뇨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자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셋째, 발기부전 예방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음경도 근육입니다. 규칙적으로 발기를 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심혈관계 수술 후 의사가 성기능 유지를 위해 주 2회 정도 자위를 권장한다고 처방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자위 행위입니다. 과도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제 임상 경험과 학계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주일 2회가 적당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또는 주사 5회 이상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위행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피로입니다. 자위행위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에요. 60대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길어집니다. 너무 자주 하면 만성 피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하루에 2, 3번 하다가 계속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고 호소하셨어요. 둘째, 음경 조직 손상입니다. 과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자주 하면 요도염증, 음경 피부 손상, 심지어 음경 골절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윤활제 없이 과격하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70대 환자분 한 분은 출혈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정신적 문제입니다. 과도한 자위행위는 죄책감,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죠. 한 환자분은 자식들이 알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불안장애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자위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도를 조절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1, 2회가 적당합니다. 만약 다음날 피곤하거나 무기력하다면 횟수를 줄이세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72세 환자분 한 분은 월 2회 정도 하는데 그게 딱 좋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마찰로 인한 손상을 막으려면 수성 윤활제를 꼭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로션이나 바디오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전용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서두르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세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몸도 편안합니다.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격한 동작은 금물입니다. 특히 발기부전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응급 상황이니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흥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포르노 의존을 경계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과도한 포르노 시청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나 자위 행위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문제가 됩니다. 한 환자분은 포르노 없이는 발기가 안 돼서 왔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첫째, 자위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출혈이 있을 때. 둘째, 발기가 안 되거나 사정이 안 될 때. 셋째, 자위 행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착할 때. 넷째, 하루에 3회 이상, 주 5회 이상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자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배뇨 후 통증이 있다면 비뇨의학과 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약을 먹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발기부전약과 혈압약을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부부관계는 없고 자위만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위는 건강한 성적 표현의 하나입니다. 이제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나이에 자위를 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성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성욕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요양원은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외롭고 그게 자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령에서의 성욕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외로움, 존재감, 활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38%가 성생활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성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자존감,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위 행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환자분은 교회 장로인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며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갖는 것, 나이 들어서도 성욕을 느끼는 게 정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편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자의 성을 여전히 터부시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자위냐, 늙은이가 철없다는 시선이 있죠. 하지만 이건 편견입니다. 성 건강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며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숨기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성건강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70세, 80세가 되면 호르몬 변화, 신체 기능 저하로 성욕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위행위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혼자 사실 때 성욕을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자기 존중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 건강을 돌보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위행위도 그 일부로서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심신의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위행위는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변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려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성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건강한 방법으로 성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